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5시 정치부에 지금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예상대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그러니까 전 비대위원장이죠.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원내대표만 2번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표수를 보면요. 이용호 의원이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효표를 제외하고 61표 대 42표였는데요. 네. 주호영 추대론이 뜨거웠던 상황을 고려하면 압승보다는 신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당내에 팽배한 반윤핵관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의 안정을 위해 대세론에 힘을 실었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단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잖아요. 네. 추가 징계는 뭐 제명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 측에서 조금 전에 입장을 냈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낸 건데요. 네. 어제 윤리위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건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방해 행위이고 네. 가처분에서 잇따라 패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추가 징계가 나오면 가처분뿐만이 아니라 유엔 제소 등 모든 순간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제소까지 네. 거론을 했군요. 자, 그나저나 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자신에게 뭔가 조치를 취할 거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예언은 일단 들어맞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전 대표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돼서 지금 잠깐 나오는데요. 문자가 공개돼서 파장이 크죠. 맞습니다. 오늘도 퀴즈 음. 낼 줄 아셨죠? 맞아요. 예상을 깨고 맞나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바로 이 문자인데요. 네. 손가락이 보이는 인물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자 상대편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하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큰데 바로 이 두 사람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유상범 윤리위원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소, 제명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이제 유상범 의원이군요. 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해명을 했는데 지난달 13일, 그러니까 본인이 평의원 때 주고받은 문자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당내 논란이 커지면서 윤리위의 정당성에 대한 또 이제 논쟁까지 지금 비화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 사퇴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상황실에서 지금 취재 중이에요. 네. 자, 지금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요. 네. 영빈관 신축과 김건희 여사 특검, 태양광 사업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유한울 체커가 계속 챙기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저도 한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이 큰데요.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운영진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게 돼서 백다혜 반장이 일주일 동안 주민을 맡을 예정이고요. 백 반장이 지금 국회 상황까지 챙긴다고 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주민을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박 마커가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가냐 이렇게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간 건 출산 휴가였죠. 네, 이번이 이제 정기 휴가고요. 네, 유 실장은 참 박 마커 없으면 참 표정이 밝아요.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월요일 그래요? 출근인데도.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백 반장 정혜원 분들의 의견은 챙기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이번 주 줌인을 맡았지만 댓글 집중해서 잘 챙겼다가 이번 주 뭘 정의원분들께 맡는다고요? 줌인 네, 그래요. 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대정부 질문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심판론,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앞세워서 거세게 맞붙고 있는데요. 전현직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놓고 노골적인, 더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심판 대 견제, 집착 대 안보 장사,
세기의 장례식, 신상 공개, 남마돌 습격입니다. 첫 번째 픽 현장은 여의도로 갑니다. 가을 공기는 점점 서늘해지는데 여의도만 후끈합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여야의 주력 포인트, 바로 심판대 견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대의 착오적인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 교체가 왜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이 초부자 감세 13조 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는다라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전 정부 심판대, 현 정부 견제. 정권이 바뀐 뒤 첫 정기국회에선요, 요즘 말로 해선 국룰입니다. 서로 가장 아플 법한 부분을 공격하고 또 방어하는 게 기본인데요. 특히 국정감사 기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여야 모두 해본 베테랑 울체커가 이른바 포시대기 시절이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국감 상황 체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한을 기자 나와 있죠? 네, 부장 국회입니다. 네, 오늘 농해수위 국감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네, 2014년부터 다정해에 작은 새싹 하나 튀었던 제가 이렇게 정회원분들 앞에 서 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하여간 올해도 이 국감이 활활 타오를 모양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그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국감장에는 어떠한 사안에 대한 각 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인을 세우고는 합니다. 바로 이 증인으로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부르자 이렇게 하면서 야당과 맞붙은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어디든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이게 참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공방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이현승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이 따로 더 논의해보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오늘 이 정도는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국회 곳곳에서 비슷한 장면 무한 반복될 거기 때문입니다. 제촉으로 예측을 해보자면요. 우선 이재명 대표 수사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에서 3개 붙을 전망이고요. 당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받는 피해자니 신성불가침, 취해 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정치 보복이라는 맹목적인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 지나칩니다.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 하시겠습니까?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네, 용산 영빈관 신축 대통령이 철회하기는 했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 운영위 등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또 앞서 국회 국방위 공방에서 언급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 외에도 태양광 사업 등 전 정권 주요 정책들 여야가 찬과 방패로 세게 붙겠죠.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부터 파생된 감사 완박은 범수 원복과 짝을 이뤄서 국회 법사위 데시벨 더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감사 전초전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바로 오늘 정치 분야부터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 중인데요. 여야 각각 전 정권과 현 정권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계속 이어지니까요. 뉴스픽에서 꼼꼼히 챙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장은 이미 7,277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 담합, 특정 대출 등
2,616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산을 깎아내고 삭감해내고 그리고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일을 잘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통령 처음 해봐서. 네, 두 번째 픽은 집착대 안보 장사입니다. 첫 번째 픽에 이어 또 대결 구도를 전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행 방안 등이 담긴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또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자 이런 내용의 남북 군사 합의도 체결이 됐고요. 남북 당국 간의 훈풍도 훈풍이었지만 역시나 현장을 지킨 베테랑 저 울체커가 주목한 또 다른 장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We are this baby. 지코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We are this. 네, 이렇게 훈훈한 풍경들을 뒤로하고 그 이후 남북 관계에는 또 여러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4년 전 이때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현직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친구, 바로 북한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남북 합의는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이행돼야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되면 여야 지도부도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에 미명해서 깨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을 선제 핵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남북 정상 간 회담을 정치 쇼라고 이렇게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을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들이 한 말들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먼저 윤 대통령, 전 정권의 유화 정책을 비판한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제하기 위해 해고산 포함한 모든 수단을 미국과 함께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로부터 위협받는 세력이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 자유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감하는 나라들이 함께 지지하고 합심해 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로서 직면하고 있는 전쟁의 위협, 핵 위협, 그리고 인권에 대한 위협을 전통 안보 차원에서 자유를 연대하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함께 기여함으로써 네, 또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미중 사이에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나는 더 분명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역사 문제를 비롯한 그랜드 바겐, 즉 일괄 타결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고요. 윤 대통령 마침 어제 떠난 순방 기간 동안 지금 언급된 나라 정상들 또는 정상 대리인 모두 다 만납니다. 이번에 밝힌 구상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메시지는 간단 명료합니다. 홍익표 의원이 지난 16일 경남 양산사저를 방문했을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퇴임 뒤 처음 나온 거라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그것도 사실 토론회는 오늘인데 하루 앞선 어제, 즉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위해 출국하는 당일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좀 더 명확해지는 지점인데요. 이번을 시작으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세기의 장례식입니다. 지난 주말 영국 안팎에서는 바로 이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장례식 전에 여왕을 보겠다며 선 줄이 템즈 강변을 따라 길게는 16km. 구름 같은 인파는 위성 사진에도 잡혔습니다. 시민들 틈에 오래 같이 기다린 영국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Throughout the years that she's been our queen, and the legacy that
that she has left is incredible. 네, 모두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 약 2시간 뒤인 우리 시간 저녁 7시부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영국은 멈춰섰습니다. 런던 공항에는 장례식 시간에 맞춰 항공기 100여 편의 이착륙이 중단되고요. 주요 슈퍼마켓과 백화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어느 때보다도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정상과 왕족 등 약 500명의 VIP들이 세기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보안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런던 전역에서 훈련을 해왔다고 하고요. 또 영국 외무부도 세기의 외교 행사를 무사히 치러내기 위해 귀빈 이전에만 공무원 30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런던에 도착해 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찰스 3세 국왕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찰스 3세에게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국왕직위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왕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는 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해 주신다면 언젠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했고, 찰스 3세 국왕 또한 지난 1992년 한국을 오래전에 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영국 신임 총리,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을 만나 환담도 나눴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난 자리에선 뉴욕 유엔 총회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말도 오갔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 픽은 신상 공개입니다.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경찰 구속을 피해갔던 전 씨, 이번에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이 그 뒤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2년여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전 씨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본 겁니다. 전 씨는 이러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 같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총 300번이 넘게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남마돌 습격입니다. 태풍 남마돌이 우리나라 최근접점을 지나 현재 북동진 중입니다. 남마돌 영향권에 든 부울경에선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2명이 다쳤습니다. 위력이 센 가을 태풍, 올해만 벌써 2번째인데요. 제15호 태풍 탈라스 소식도 들려오는 등 10월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어제 조문을 하지 못했죠. 이제 현지 교통 사정을 이유로 해서 조문을 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또 인사들은 또 걸어서 또 조문을 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리무진을 타고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있는데요. 자, 관련한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나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야 공방 벌어지는 걸 보니까요.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들고, 자, 저희가 뒤에서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여러 여야 공방도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 이제 유체커가 전한 내용 말고도요, 쌀값 관리법 또 노란봉투법을 놓고서도 여야의 의견차가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쌀값 관리법 다정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여당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른바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입법권 무시가 노골화되고 있다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쌀값관리법, 공식 명칭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찬성하는 민생 법안이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5박 7일 순방도 시작이 됐는데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서는 양국 간의 의견차가 그 전부터 좀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유 실장, 어때 그 부분이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대통령실은 계속 노코멘트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일본 내부에서는 보수 진영을 의식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이 우리 대통령실의 회담 개최 발표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를 삼가달라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하고요. 일본 내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강제징용 해법 관련 정부안을 우리가 아직 제시하지도 않았고 또 기시다 총리가 이 아베 전 총리 국장 이후에 줄곧 보수 진영을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물론 이제 정상회담 상황은 저희가 지금 예단하긴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대통령실이 조금 섣부른 발표를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신당역 보복 살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신상이 공개가 됐죠. 이제 유한을 체크와 관련 속보를 반영을 했는데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자, 20대 영무원을 살해한 이제 피의자는 만 31살의 전주환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신상공개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린 거는 범죄의 중대성 또 잔인성이 인정이 되고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이제 검경의 대응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충격도 크지만 이제 검찰에서도 입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경찰도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을 다시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죠. 네, 오늘 윤익은 경찰청장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말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법 제정 전에 경찰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현재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건데요. 불송치 결정된 사건까지 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유채커, 그 대정부 질문은 좀 계속해서 챙겨주도록 하고요.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꼽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 영빈관 신축, 태양광 비리 등 여야 공방 가열. 이준석 전 대표의 예고가 맞았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 전 대표 징계에 대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됐는데요. 경찰 수사에서 기소되면 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달의 대화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유상범 의원은 조금 전 윤리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윤리위나 이런 다른 방법을 쓰지 않을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사이에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 가처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일 것이다 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예측 현실화가 됐습니다. 어제 윤리위가 열렸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18일은요.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바로 당일이죠. 이 전 대표는 와우,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 바로 직후에라고 썼습니다. 윤리위를 비판하는 일종의 삼행시도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비슷한 글을 지난 2일에도 썼었는데 이제는 국민의힘 출입 기자가 된 신혜원 전 체커의 분석이 맞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 역시나 윤리위로 삼행시를 지어서 네.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비판한 게 아닌가. 아, 앞에 앞글자를 따서 윤이위다는 거죠? 네. 윤리위를 비판하는 거다 이거죠? 네, 신체커 오늘도 화이팅하고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건 지난 8월 회의 이후에 윤리위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월 초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추석 때문에 미뤄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9월 28일 개최된 회의에 앞서 제6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원 당규상 우리가 3분의 1 이상의 요청을 하게 되면은 위원장으로서는 회의 소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는
전혀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이양희 위원장이 밝힌 징계 사유, 모욕적인 표현, 당에 유해한 행위였습니다. 이 전 대표를 출석시켜서 소명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건 언론에도 많이들 쓰셨죠. 개고기 신분고 그 단어가 맞나요? 꼭 그렇게 우리가 규정해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결국 문제는 양두구육, 개고기 그리고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빗댄 이런 발언들, 언론의 난대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이후에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칩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데요. 제가 잘 읽어봤더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발언, 표현의 자유로 이해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런 양두구육이나 개고기 같은 표현, 야권 인사들을 향해 쓰더라도 윤리위가 징계를 할 거냐? 또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아갔던 체리따봉 문자에 대해서는 윤리위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할 때 진짜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라는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지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당연히 좀 불편하다라고 보시는 물론 당원분들도 계시지만 당의 통합을 저해한 사건 중에 하나가 내부 총질 문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요. 네, 반면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 전 대표의 발언 선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완전히 이혼을 결심하고 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런 선들은 많이 넘어간 게 아닌가 이런. 네, 이렇게 징계에 대한 의견 좀 엇갈리고 있지만요. 당헌 당규상으로 보면 징계 기간 중에 추가 징계는 이전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로 한다라는 게 당헌 당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중인 이 전 대표 탈당 권고나 제명 이런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정치권에서는 결국 법원이 가처분을 결정할 때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법원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징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명의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탈당 권유하면 10일 내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10일 이내에 탈당 안 하면 제명이 돼요. 28일이 신문 기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18일 딱 10일 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어제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각에서는 같은 당원권 정지 중에서도 한 3년 정도 징계를 해서 차기 당권 도전을 어렵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설들이 난무하는 윤리위 징계,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법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윤리위가 제명 절차를 밟게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이고 어떤 윤리위가 증거 조작 행위를 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요, 이 윤리위의 결정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즉 통제가 불가능한 독립된 조직이 결정하는 거다. 이런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 윤리위의 일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어떤 외부의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한테 누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끼치려고 하면 당장 그분은 기자회견 여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저런 추측은 하지 마시고 윤리위의 일은 오롯이 이양희 위원장님과 윤리위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바로 이 발언이 있은 지 약 2시간 만에요. 정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중징계 중에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쓰자 상대방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상대방은 다름 아닌 유상범 의원인데요. 유 의원은 윤리위원 9명 중에 유일한 현직 의원이죠. 정 위원장은 오늘 오찬 함께 합까지 썼습니다. 정 위원장은 이 해당 문자들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 그날 나눈 문자다. 그리고 당시에는 본인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평의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양도구육 나왔고 EXX 저 XX 나왔고 당을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 당시에 평당원이고 평의원입니다.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대표가 이런 막말을 당원과 당원들에게 난사했는데 어떻게 윤리위가 경고 한마디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 못합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는 평의원이었지만 지금은 비대위원장이죠. 마지막 문자에서 본 이 오늘 오찬 결국 성사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오늘 만났다면 현직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 사석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게다가 해당 문자를 주고받을 때 비대위원장이 아니었다는 건 맞지만 당시에도 국민의힘 최다선 의원이자 국회 부의장이었죠. 당시에도 당내 영향력 적진 않았을 텐데 이 대표의 날선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 경고를 해야 한다라면서 윤리위원에게 추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의원들 간의 민감한 문자의 공개, 어쩔 수 없이 이 예기치 않았던 지난 체리따봉 문자 공개가 다시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이 전 대표는 바로 이 무리한 짓 많이 하니까 자꾸 사진에 찍히는 겁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리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 비대위원장 역시 바로 반박했습니다. 오늘 문자 아니라면서 이 전 대표가 헛발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윤리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생각 해본 적이 없다라고도 썼습니다. 현직 윤리위원과의 카톡 대화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죠. 5선의 주호영 대 재선의 이용호 의원의 1대1 대결이었습니다. TK의 주호영과 호남의 이 의원, 또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주 의원, 민주당 출신으로 입당한 지 9개월 된 이 의원의 대결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은 이 두 사람 중에 윤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였죠. 결론은 투표에 참여한 106명의 의원 중에 61표를 얻은 주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앞서 주호영 추대론까지 나왔던 만큼 당선은 예견된 결과였죠.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위기가 아직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상황에서 저 역할이 필요하니 피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많은 훌륭한 의원님들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의원이 얻은 42표도 사실 적은 표가 아닙니다. 추대가 아니라 1대1 구도가 됐지만 사실상 표로 추대를 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정치권의 예상이 있었는데 그걸 깬 겁니다. 이 의원은 이 주호영 추대로는 윤심이 아니라 권심, 즉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음이라면서 최근 이딴 중요한 결정을 표결이 아닌 박수 추대 방식으로 하고 있는 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저는 윤심인지 우리 권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우중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세술은 세부대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선거 주 의원님이 되실 가능성이 조금 높지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비대위에 가서 앉아 계시면 저는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당연히 지금 같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출마했습니까? 제가 돈키호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사실 얼마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원치 않게 직에서 물러났었는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 원내대표가 다시 원톱 비대위원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 돌고 돌아 다시 주호영 체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주 원내대표가 전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제출했던 지난 1차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 신청 법원이 기각을 했죠. 이 전 대표는 오늘 신청 기각 서류를 송달받았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재판부는 무리한 절차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썼습니다. 전국이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 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상 파트너이기도 하죠. 그런데 야권에서는 어대주, 어차피 대표는 주호영인 거냐면서 민주정당이 맞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호영 되는 건데 어대주. 네. 어차피 대표는 주호영. 네. 아니 경선한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해놓고 이용호 의원이 하니까는 주호영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민주정당이냐고요. 네, 지난 주말에 윤리위 외에도 이준석 대표 경찰 조사도 받았죠. 결과가 곧 나올 듯한데요. 지금까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윤리위의 추가 징계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전 대표의 예측이 좀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유상범 의원은 윤리위원직을 사퇴했다는 소식 아까 국장이 전해드렸는데요. 들어가서 자세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리위원 유상범과 이준석 대표 개명 언급한 문자 노출, 돌돌주, 돌고 돌아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 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곧 나올 거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유정아 실장이 속보를 잘 챙길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 실장. 네. 믿어도 되죠? 네, 자연스럽게 또 일을. 네. 네. 그럼요. 아유, 일을 추가로 시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 연관돼서 취재를 하는 거니까.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문자가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상당히 당내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자가 지금 공개되면서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회에서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카톡 사진 좀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 비대위원장이 중징계 중 해당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하니까요. 유 의원이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썼습니다.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와 윤리 징계에 대해 논의한 거라 논란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오후에 주고받은 문자라고 돼 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해당 대화는 지난달 13일 이 전 대표가 1차 가처분 신청 이후 양두구육 발언, EXX 저 XX 발언을 했던 기자회견 이후 보냈던 문자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즉 비대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평의원으로서 보냈다는 겁니다. 네, 유 의원이 이제 윤리위원직을 사퇴를 하긴 했지만 앞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대화 지난달 13일 주고받은 게 맞다. 이렇게 본인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원론적으로 밝힌 거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요. 당시에는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고 또 윤리위 전체 의견과 그 내 의견은 무관하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윤리위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 사과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이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를 징계한 직후에 한 회의에서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기소가 되면 다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때 정치부에서 다뤘던 적이 있죠. 네, 제가 여러 번 다뤘었는데 오늘 메시지에서 이 정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찬을 함께 까지 썼지만 두 사람 같이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문자 대화가 공개되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비판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원과 비대위원장이 경찰 수사 결과를 예측하면서 징계를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무리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자꾸 사진에 찍힌다면서 한 100번 잘못하면 한 번 정도 찍히는 거다라고 썼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말도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문자는 오늘 주고받은 문자가 아니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말하라라는 건데요.
문자를 보도한 사진 기자들과 언론을 향해서도 개인 문자 메시지를 함부로 사진 찍고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오늘 문자인 것처럼 엉뚱한 기사를 내보냈다.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번개처럼 언론 보도를 보고 또 한마디 올렸더라고요. 헛발질한 거죠. 헛발질.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보고 회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이제 윤리의 징계에 관련해서 또 이제 얘기를 제가 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문자에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주시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번개처럼 글을 올렸고 헛발질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자 공개 이후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는 장면이 또 잡혔죠. 네, 카메라에 또 잡혔습니다. 자, 관련된 보도가 좀 나왔었고요. 자, 오늘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왜요? 딴차 쳐다봐서 저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쳐다봐가지고. 당연히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가지고요. 네, 자, 선출이 됐고 그 예상대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 전 비대위원장, 이제는 주 원내대표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던 시절 초대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또다시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오선 의원인데요. 주 원내대표는 본인의 임기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인 4월까지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겠다고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편이지만 권 원내대표가 주호영 추대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는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내 의견을 두루 듣겠다고 했는데 당선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 속담에 세 사람만 모여도 문수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의하고 논의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원망과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이용호 의원이 표를 많이 받았다는 평가가 많죠, 유채커. 네, 그렇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06명 의원 중에 주 원내대표가 61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고요. 이 의원은 42표를 얻었습니다. 이 의원 역시 스스로 친윤계를 표방하긴 했지만요. 호남 출신의 재선 경력이기도 하고 또 당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 의원이 예상보다 많은 표를 얻은 부분에 대해 이른바 윤심을 견제하려는 당내 민심이 반영된 거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이 의원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대로 취재를 하시면 이변이 아닙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민심, 또 의원들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오늘 원내대표 경선이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줬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유 실장이 잘 챙기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수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당초에는 16일에 출석할 거다 이런 맞아요. 보도가 예. 원래 나왔었는데 결국은 17일 토요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저도 이제 관심을 딱 쏟고 있었는데요. 아 그거는 뭐 네. 믿기진 네, 않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경찰이 이 전 대표가 출석을 한다면 최대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이 성접대 수수와 증거 인멸 의혹, 무고 혐의까지 곧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의 경찰 출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이 김성진 대표 측의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떳떳하다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을 거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KO 됐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도둑 출석 도망 귀가를 함으로써 이준석 KO라고 전 세계 언론에 타전을 해도 됩니다. 언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메라만 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자인데 이 자가 카메라를 피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제명 언급 문자 노출 돌돌주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번엔 영빈관 신축 논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영빈관 신축 지시는 김건희 여사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거센 공세를 펼쳤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영빈관 신축 계획 자체는 뜬금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길에 오른 김건희 여사.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향했는데요. 김 여사의 패션,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와는 스타일이 싹 달라졌습니다. 조문 외교를 고려해서 올 화이트에서 올 블랙으로 바뀌었죠. 화려했던 장신구도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순방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은 계획된 게 없다고 하죠. 괜한 구설을 피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일정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들도 좀 믿고 이제 텔레비 볼 수 있도록 TV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믿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는 해외로 떠났지만 국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더 불이 붙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새로운 사실이 보도가 됐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확인된 건데요. 파일의 작성 시점, 지난 2011년 1월 주가 조작 2차 작전이 한창일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2010년에 딱 넉 달만 주식 매매를 맡겼다 이렇게 밝혔었죠. 4개월 딱 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끝났고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가 되는 정황 증거가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은 드릴 말이 없다 말을 아꼈는데요.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었죠. 민주당은 스피커의 볼륨을 한껏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조작 시기 작전 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 세력이 김 여사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도 추가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미플리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 재차 압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정치 쇼라고 반박을 했었죠. 여론조사에서 특검 창성 여론이 높은 것도 홍보가 부족했다. 애써 평가 절하를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되어지는 이 프레임이 저희가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일에 대해 저희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글쎄요, 과연 홍보의 문제였을까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안이다. 적극 대응에 나섰죠. 그럼에도 여론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특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9.9%,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검찰 책임론도 제기를 했죠. 검찰이 국민들의 욕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재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가족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인데요.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켜 주면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다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출근길에선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지휘권 요청은 언제 시쯤 하실 예정이신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걸까요? 검찰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 이 총장 체제에서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영빈관 신축 논란으로도 번졌죠. 878억 원의 세금을 들여 영빈관을 새로 짓겠다는 대통령실의 계획, 결국은 없던 일이 됐는데요.
정치권의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 여사의 이 통화 내용이 정쟁의 비밀을 줬습니다. 내 아는 그 도사 중에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하더라고. 옮길 거야. 옮길 거예요? 민주당에선 김 여사가 영빈관 신축을 지시한 게 아니냐 공세를 폈는데요. 이 내용으로 영빈관은 옮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빈관 예산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의 충고에 국민혈세 879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복채로 여기기에는 액수가 너무 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단적 망상에 빠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빈관 신축은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한 통화에서 영빈관을 이전해야지 했었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청와대 공약으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로서 그것 자체를 근거 없이 지시라고 하는 경강부에 대해서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영빈관이 너무 낡아 새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3년 전 발언도 소환을 했습니다. 탁 전 비서관이 영빈관을 두고 구민회관보다 못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을 했었다는 겁니다. 만찬, 오찬을 쓰는 식탁을 둘 곳이 없어서 계단 밑에다 두고 그것을 헝겊으로 덮을 정도로 시설이 비좁았습니다. 그리고 또 싸구려 유럽풍 인테리어는 저희가 국빈을 모실 적에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탁 전 비서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 탁 전 비서관은 영빈관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죠. 재건축과 신축은 다른 문제다.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이 후임 대통령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주장도 폈는데요. 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럼 후임 대통령께서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나 계속 용산에 있을래 하실지 혹은 나 청와대로 돌아갈래 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용산에다가 영빈관을 갖다 크게 지어놨다. 그러면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영빈관 논란이 이처럼 커지고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불똥이 튄 이유 밀실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탓이 가장 크죠. 청와대 수석들도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요. 소수 참모와 경호처가 추진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무런 여론 수렴 과정 없이 예산안에 슬쩍 끼워 넣어서 말입니다. 야당 지금 국회의원이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거 뭐지? 이러고 있고 수석들도 뭐지?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영빈관의 신축 필요성은 좀 국민에게 시간을 갖고 좀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또 현재 민생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뜬금없이 800억 원대의 그 영빈관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자연히 여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결정 과정을 특별 감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해프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단 특별 감찰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재부 예산 편성까지 가려면 걸쳐야 될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에 그러면 한 명도 이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이의 제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은 아닌 거죠. 오늘은 다만 제대로 된 감찰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결재 안 했을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 대통령을 감찰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이걸 다 보고 받으셨고 지시를 하셨다. 그렇게밖에 가정을 할 수 없는데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조금 유체이탈 아닌가. 최종 결정 결국은 윤 대통령이 했다라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도마에 오르자 영빈관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었죠. 1년에 몇 번 안 쓰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걸 꼭 써야 되면은 시민 공원이지만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예산을 아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더욱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재정 원칙, 한마디로 허리띠를 졸라 매자였는데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면서 혈세 낭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될 돈들이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실에선 남몰래 영빈관 신축을 결정한 겁니다. 며칠 전에 그 태양광 줄줄 샌다고 혈세를 낭비한 사람 엄단하자고 했던 했죠. 대통령 아닙니까? 했죠. 그럼 혈세 878억을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더욱이 예산안에 878억 혈세의 수혜자 국민이라고 명시를 해놨죠.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황양호님께서는 수혜자가 국민이면 거기서 환갑잔치해도 되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삼중고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대통령실의 행태에 어떤 생각이 들까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지난주에 저희가 자세히 다뤘던 내용이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키를 쥐고 있는데 조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직접 갯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갯딸들에게서 항의 전화 또 문자 폭탄에 시달려 온 걸로 전해졌는데요. 조 의원은 욕설이 섞인 항의 전화로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매일 800통가량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장에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직접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오해가 있으면 오셔서 푸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다면서 오는 23일 오전 국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욕설과 고성 지향, 또 도착 순으로 5분간 대화, 마지막으로 특검의 민생 등 자유로운 주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3가지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네,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적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실었었잖아요. 한국디자인트렌드 학회가 그 담당인데 김 여사 논문에 대해서 국민대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네, 민주당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해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학회 측은 2편 논문에 대해 교육부 지침 제16조에 의거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조사 검증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학회 측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박정원 상지대 명예교수는 학회는 연구 부정 행위를 검증해 논문 투고 금지 및 게재 철회 등 처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종환 의원은 학회가 국민대의 부실한 검증을 그대로 인용해 혼란을 자초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 검증 의무를 망각한 국민대와 학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선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문수 전 지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문수 전 지사와 6.13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가 경사노위 신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 전 지사 측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전문가보다는 노사관계에 정통하면서 정무적 감각을 가진 인사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 전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신한국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후 환노위에서 단연 활동을 했고요.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경기도지사를 지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탄핵 정국에선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신임 경사노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에 민주당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이죠.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태 정치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 아니면 진정한 사회적인 대화를 통해 노동의 미래를 만들지 선택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원식 의원은요. 당부의 말을 건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문수 지사 전 지사는 예전에 원래 그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할 때는 완전히 노동자 편이었죠. 이제 앞으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원래 노동자들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인 만큼 다시 노동자들의 이해,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죠. 저희가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은요. 한번 좀 묶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빈관 김건희 여사 논란 국민이 수혜자 환갑잔치 되나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주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고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첫 정치 탄압 대책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새로운 수사 상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이 주목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대표를 둘러싸며 좁혀지고 있는 검경의 수사망입니다.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네, 검찰은 이런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무색하게 연일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지난 주말 사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공소장의 내용은 각기 다른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남FC 의혹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까지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는 정치 탄압이 민주당을 굴복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국민을 향해 그 압박이 내려갈 겁니다. 탄압으로 정적을 제압한 대통령의 절대적 권력이 최종적으로 향하게 될 것은 국민을 굴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박정희 전두환 때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비교하면서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래도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기소를 안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왜 이 말을 못합니까? 왜 말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론하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심결전하여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앞서 뉴스픽에서 봤듯이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나흘 동안 진행되죠.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진한 수사에 대해 질책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차별한 의혹 제기라면서 결국 이재명 지키기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해 좁혀지는 수사망에도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회의에서 민생 문제와 외교, 안보 사항만 언급할 뿐 수사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들은 최근 이 대표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민생 입법과 성과뿐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민생 문제는 당에서 해라.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게 이게 뭐 그동안에도 계속 갖고 왔던 기조입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20년 하셨어요. 네. 본인 사건에 본인이 가장 잘 알죠. 윤석열 정부가 뭐 할 줄 아는 건 수사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성남 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날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취임 첫날이었습니다.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으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예외 없는 법 집행을 강조한 이 총장인데요.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말에 대한 화답이었을까요?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또한 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곁가지로 짚어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미 한 차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결과라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똑같은 감독, 똑같은 배우, 그들이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고 새로운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희대의 권력 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 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4탄, 5탄, 아니 몇십 편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정치 탄압만 골몰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이유, 지난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송치 결정의 고발인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성남지청은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지청 검사들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지만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묵살했다는 건데요.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보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지청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사인데요. 성남FC 사건 무마와 관련해선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윤석열 감찰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에 대한 수사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짚어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향방, 바로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관계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석 연휴 직전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9년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있었다고 적시됐는데요. 특히 성남시장 시절에는 6차례, 경기도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 대표가 김 전 차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보고하거나 회의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미 2년 전 친형 강제 입원의 의혹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해당 의혹을 다시금 상기시켰는데요. 작년 7월 적극적 거짓말을 운운하며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수억 원의 고문료를 챙겼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재작년 7월 대법원은 도지사직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이 이 대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의견은 7대5로 소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과연 2년 전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번 공소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일 텐데요. 허위사실 공표죄와는 별개로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로 짚어볼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대납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당초 쌍방울 그룹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인데요. 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가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간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복은 제가 쌍방울 거 잘 입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웃으며 대응한 이재명 대표였지만 최근 검찰이 통합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망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수사 상황. 지난주 또 하나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검찰은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를 기소하면서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의 혜택을 이재명 대표는 받은 바 없는지, 이 대표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에 대해 정말 몰랐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혜경 씨를 비롯해 불법 도박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장남을 대상으로 한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정부의 불공정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한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폭주기관차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 수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 정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시행에 동의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검경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나흘 동안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여야 모두의 양측의 수사 상황을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쌍특검을 줄곧 주장해온 이분의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경제 문제, 물가 문제, 외교 문제 이 복잡한 이때 쌍특검으로 보내서 김건희 특검, 이재명 특검 다 해라 이거죠. 역시 쌍특검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 네, 지금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데 이제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늘이 정치 분야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소식은 유한울 체커가 좀 미안하지만 밤늦게까지 좀 챙겨서요. 좀 내일 다뤄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 BTS 병역 특례 부분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도와줘도 돼요? 네. 네. 네? 안 도와줄 것 같아요.